자, 지난주 수요일 날은요,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벌어졌죠. 그죠? 예.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날씨는 많이 추워지고요. 오늘은 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계신 우리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좀 빨리 찾아가셔야 될 텐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주에 목요일 날 수능이 있었는데 그게 일주일 연기됐고요. 내일 또 다시 수능이 이제 치러집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일은요, 증권 시장이요. 예. 전에는 이제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오후에. 근데 내일은요, 10시에 시작해서 4시 반에 장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제가 항상 방송 끝 말미에 제가 하단에 이제 광고 자막 나오고 말씀드리죠. 내일 무료 공개 방송 하는데요. 9시에 오시면 안 되고요.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따 끝날 때쯤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 한 지도 오늘 4회니까요. 예, 한 달이 이제 다 돼 갔네요. 예. 벌써 한 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또 천천히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매도에 대해서, 이제 매수는 대충 알겠는데, 그죠? 매도는 어떤 부분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라인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은 꼼꼼하게 또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제가 전에 강의 드렸을 때, 그림을, 멋진 그림을요, 3개를 뽑아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드렸던 강의인데요. 그림을 뽑아왔는데 너무 재밌는 그림이라. 자, 일단 인터벌 없이요.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준비하냐면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 지금, 예전에는요, 우리가 지금 HTS를 사용하게 된 연도수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IMF 때 기억나시죠? 1997년, 자, 그때쯤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이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제 컴퓨터에 이제 열어놓고 매매하다가 자기 이제 상관이 싹 오면 싹 내렸다가 일하는 척 하다가, 그러죠? 그러다 이제 들키면 심할서 쓰고 막 되게 혼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제 야, 이거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HTS 자체를요, 일단 접속을 이제 끊어놓죠. 그죠? 예, 그래서 주식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세대 분이시거든요. 이제 어르신이잖아요. 머리가 이제 백발이신데 예전에는 이제 증권회사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와 같이 증권회사 가면요. 이걸 시세판이라고 그럽니다. 검정 시세판에 요게 이제 그 종목이 써 있는 거고, 그죠? 이제 빨갛게 써 있는 건 뭐냐면요. 주가가 오른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푸르딩딩 써 있으면요. 이건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 70대, 80대, 90대 되시는 분들은요, 되게 객장에서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셨죠. 종목도 물론 이제 추천도 받고 어떤 정보도 얻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분이 손가락 가르치면서 그러잖아요. 이제 두 분이거든요. 이분한테 야, 김씨, 야, 너 네가 산 거 지금 아주 못됐다 이러고 지금 계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요.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애플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제 출시가 되면서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과 LG에서요. 스마트폰이 기술이 제 생각에는 먼저 또 기술을 좀 갖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됐어요.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내 손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내 손 안에 TV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를 손 안에 지니는 그런 세상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누구한테도 타치를 안 받는 거죠. 예. 타치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매매할 때는 뭐 사무실에서 안 하죠. 그죠? 되게 이제 화장실 갑니다. 이제 화장실 가는데 어디냐면 이 그림이죠. 그죠? 화장실 가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로 다방이라고 그래서 그 누구한테 절대 타치도 안 받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과연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료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친구 보는 거 보니까요.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잘 안 보여요. 이게 분, 일, 주, 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요. 자, 이 친구가요, 주봉을 보면서, 자,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이거 그냥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종가단선 한 2선, 3선만 놓고 보는 거겠죠. 과연 아무런 어떤 상식과 지식 없이 그저 어떤 귀동량에서 종목을 사서 어떤 방송에서 떠드는 그런 종목들 사가지고 그렇죠. 들고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식은요 정말 잘해야 된다. 아니면 정말 안 하는 게 그게 현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이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잡고요. 저 뜯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꼭 이 그림을, 이 3장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갈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하고 천천히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자, 주식 디자인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한 것은요, 여러분들께 좀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주식 디자인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자, 기술적 매매라고 그랬죠. 그죠? 기술적 디자인은 매매인데. 자, 오늘은요,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냐면요. 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매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번의 경우, 2번의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자, 주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처음에 내가 어떻게 샀어요? 10,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았다고 그랬죠.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았는데 이게 얼마까지 갔느냐? 30,000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잃었다고, 잃었다고 되게 속상해하고 3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그리고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유형의 인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5만 원이었어요. 주가가 5만 원이었는데, 잘못 산 거예요. 주가가 쭉 빠지는 바람에 내가 4만 원에 팔았어요. 매도를 4만 원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갔냐면 15,000원까지 빠졌다.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5만 원에 매수해서 사실 4만 원에 뭐 한 거죠? 손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가가 더 빠져서 15,000원까지 가더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는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요. 참, 하여튼 희한한 나라예요. 그죠? 예, 우리나라 특히 전 세계 모든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요. 제가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라인이라고 그래서 이 라인이란 내용을 나올 건데요. 예. 자, 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음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음봉의 약자를 그냥 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왜 라인이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꼼꼼하게 같이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일침 머티리얼즈 이제 가다가요. 자, 매도 부분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차근차근 갈게요. 우선은요. 자, 여기 종목 보면 여기 잘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에 무슨 종목이냐면요. 자, 클리오라는 종목입니다. 클리오라는 종목. 그러면 자, 여기 이제 40선이라든가 GK7 이거 빼고요. 헌터와 포커에 대해서는 좀 빼고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서 빼고요. 자, 여기에 지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라인 그리고 이 라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라인 1, 2, 3, 4, 5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라인 1, 2, 3, 4, 5라고 써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건요. 이거는요. 뭐냐면요. 아버지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아버지. 자, 이 라인 Y는요. 아버지라고 할게요. 자, 여기 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근무를 하는 아버지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화이트 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작업복 입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이제 블루 칼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서요. 예, 아버지는 1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겁니다. 1번. 그리고 자, 2번은 뭐냐면요. 아들입니다. 아들. 자, 제가요. 이 똑같은 색으로 한번 가정을 해 볼까요? 자, 이 라인, 음봉 라인을 똑같은 색으로 여기다 표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미와 어떤 기준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가단선 50, 20, 60, 120 선을 똑같은 검정선으로 표시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게 5일선인지 21선인지 61선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죠?
사실 주식 하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은 어떤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모르실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인 3은 뭐냐면요. 이거는요. 엄마입니다. 엄마가 되겠죠. 그죠? 엄마 아셨죠?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엄마를 빨간색으로 했냐면요. 집에서 우리 엄마들은요. 되게 빨간색 원피스를 주로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 라인 네 개는 할머니라고 제가 표시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시어머니가 되겠죠. 시어머니고 이제 며느리죠. 그죠? 할머니는 집에서 주로 녹색을 많이 입고 계세요. 예, 그래요. 아닌데 우리 할머니 빨간색 입고 계신데 그러면 좀 할머니가 좀 주책맞은 거고요. 자, 마지막 할아버지는요. 제가 할아버지를 이렇게 고동색으로 이렇게 색을 표시했습니다. 자, 제가 음봉 라인 1, 2, 3, 4, 5를 가져다가 왜 가족 구성원으로 만들었는지를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색상을 좀 다르게 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이 안에 계신 분들, 제가 파란색으로 지금 가로를 쳐놨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요, 아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집에 계십니다. 그죠? 집에 있죠? 자, 여기서 돈 버시는 분은요, 아버지가 되겠죠? 돈 버시는 분은 아버지가 되겠죠? 그래요. 자, 아버지가 돈 벌으니까, 자, 이 라인 1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들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 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할머니 종이 주세요 그러면? 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우리가 봤을 때 아버지는 돈을 버는 거고요. 그리고 아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이제 외국 잠깐 다녀오시고 그래요. 뭐 사우디 갔다가 뭐 옛날 리비아 갔다가 막 이러셨어요. 그죠? 독일 갔다가 막 이러셨어요. 탄광 캐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타나는 선과 그리고 아들과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즉 2개, 3개, 4개, 5개의 의미. 그러니까 집에서 제일 어른은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다음에가 할머니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할머니가 안 계시면 엄마겠죠. 엄마가 안 계시면요. 아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양종음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양종음시인데요. 양종음시. 여러분들, 양종음시라는 것은 양봉의 종가와 음봉의 시가입니다. 그죠? 얘는 그냥 양봉. 그죠? 예, 양봉. 그죠? 얘는 종가. 그리고 음봉. 예, 그리고 예, 시가. 이렇게 쓰면 양봉의 종가, 그 다음에 음봉의 시가. 그런데 그래서 양종음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봉가를 제가 뺀 겁니다. 자, 양종음시를 기억하십시오. 양봉의 종가를 확인하고 매수해서 매도는 음봉의 시가에다 대고 우리가 매도를 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죠. 양종음시.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꾸준히 얘기했습니다. 꾸준히 이제 어떤 강의를 들으냐면 이거는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주가가 오를 때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화살표를 그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 꼭 기억하세요.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죠? 화살표를 반대로 그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거를, 캔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막 주가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눈으로 자꾸 익히시면 주식하는 거 참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만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죠? 이거 쓰는 것은 우리가 일본 차트 아니겠어요? 그죠? 일본 캔들인데, 예, 밭차트의 개념으로 해서 화살표로 눈으로 익힌다라고 그러면 그만큼 이제 매매하기는 훨씬 수월하고, 보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좀 확대를 했는데요. 자, 보실게요. 잘 보세요. 주가가 저쪽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여기 고동색 돼 있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할아버지. 그리고요, 이 녹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할머니라고 그랬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시가잖아요. 시가. 그러니까 뭐에? 음봉의 시가예요. 음봉의 시가. 음봉의 시가입니다.
이해가셨죠? 음봉의 시가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아셨죠? 하나, 둘, 셋, 넷, 5개고 이 안에 또 녹색 선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아셨죠? 포함된 건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보실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잖아요. 라고 이 방송을 보시는 나름대로의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캔들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여기에 있는 캔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녹색 라인을 쳐놔서 잘 안 보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얘가 음봉이 아니라고요. 플러스라고요. 플러스. 아셨죠? 음봉. 그러니까 얘를 그리면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얘가 실제적으로 음봉이긴 하나 음봉이 아니라 플러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기준을 다시 잡아서 하나, 두 개,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 두 개, 3개 나와서 여기서 다시 얘는 엄마라고 그랬죠? 얘가 아니지. 엄마. 그리고 얘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줄 때는 여기가 목표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가끔 방송 보면요. 그런 얘기 하죠. 직전 고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직전 고점은 꼬리도 아니고요.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음봉이 발생했을 때에 읽혀주는 게 있고 또 읽혀주지 않는 게 있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5개, 4개, 3개, 2개,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봉이 떨어질 때에도 음봉인 척 하면서 플러스로 딱 전환시켜 놓고 멈췄다가 다시 음봉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내렸던 5개가 다시 바닥권 형성하면서 다시 5개가 만들어지는데 그때는 캔들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캔들이 작아진다라는 것은 간단한 거죠. 주가가요, 급격히 내렸다가 횡보를 할 때, 그죠? 급격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용어로 뭐라 하냐면 가격 조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이 바닥권을 우리가 기간 조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간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급격하게 주가가 빠지는 거고요. 기간 조정이라는 건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죠. 주가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커지다가 여기서 캔들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고물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평선이라는 것은 그렇죠? 자, 종가 단순으로 계산하면 일주일 5일이나 한 달 20일이나 3개월 60일이나 6개월 120일이나 그냥 그 세월이나 똑같이 안 가고 옆으로 쭉 기면 그냥 모아지는 겁니다. 그걸 수렴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떤 스타트가 시작되면 다시 확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오므라들었다 핀 거, 오므린 거, 핀 거, 손가락 영어로 핀 거, 그렇죠? 주먹은 영어로 오므린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메모 안 하셨나요? 자, 여기 이 부분의 기간 조정.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졌던 음봉의 큰 기다란 이 개수가 여기서 다시 작아진 상태로 5개 나오고 얘가 5개 나오면 이놈이 이놈이고 이놈이 이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놈이라고 그러냐면요. 이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요. 내 돈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세력이죠. 그죠? 자, 우리가 주식시장을요. 이 주식시장을 불특정 다수가 한다라고 그래요. 물론 불특정 다수가 다 합니다만 기관과 외인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아무래도 정보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어요. 첫 번째. 그리고 또 정보도 없죠. 그죠? 정보는 이미 지난 정보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고 항상 주가가 이렇게 흐르면 목표가 어디예요? 뭐 어떤 분은 여기 잡고 어떤 분은 여기 잡고 어떤 분은 꼬리 잡고 막 이러는데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라는 거 꼭 아시고요. 그게 바로 3, 7, 1, 4, 2, 8, 5, 6의 108%라는 것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이와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라 한다. 요 강의는 이번 타이틀 주식을 디자인하다에는 없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원위치 가고요.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기 화살표 보이십니까? 이 화살표, 여기가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자, 이따가 다시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화살표 나온 이 자리가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잘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잘 보실게요. 여기 지금 화살표고요. 이게 지금 40선입니다. 40선. 자, 여기서 쭉 나오는 40선 있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가 삼각입니다. 뭐로요? 기준은 종가라고 그랬어요. 종가 삼각 40선이라고 그랬죠. 종가 삼각 40선이고요. 이건 지금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요게 이제 화살표가 나오는 이 자리가 이건 지금 월봉인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고 하니 그런 자리요. 이 자리가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처음에 G7이 만납니다. 그죠? 예, G7이 만나고 그다음에 K7 만난다고 그랬어요. 예, K7 만나고 그다음에 777 이평선 밑둥지 캔들에 밑둥지 이렇게 끊어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G7, K7은 중심, 즉 2분의 1 지점 파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만난다고 그랬어요? 예, 성심 라인 만난다고 그랬어요. 성심 라인도 만나고 그다음에 뭐 또 만나요? 헌터도 만나서 헌터도 만나서 그 선도 여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크도 얘기했습니다. 그죠? 포크 훅 찍어버린다고 그랬죠? 그죠? 종가에다가 그래서 요런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죠. 이 지점. 그러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가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렴이라는 겁니다. 수렴. 그 자리에 여기서 포착이 됐을 때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였죠. 도구. 예, 도구죠. 그죠? 예, 도구. 지난 시간 1강부터 4강까지 제가 오늘 4강째인데요. 3강 동안 말씀드렸던 제가 만들어냈던 거죠. 20년간 만들어냈던 그 도구들을 하나씩 끄집어다 냈더니 이 자리에 G7, K7, 777 성신에 만난다는 거죠. 만난 이후에 자, 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물론 기본적 분석도 보면서 했겠죠. 그 부분도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죠. 최근에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종목이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신라젠이라는 종목인데 그 신라젠은요. 장부를 보시면 그런 종목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 되겠죠. 그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장부 보는 방법도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언제까지 방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꼼꼼하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주식 기준 원칙을 완전히 갈아엎겠다 이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매도는 어디서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매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준에 딱 적합하면요. 직전에 올라왔던 이 부분 있죠. 자, 할아버지 그죠? 누가 제일 어른이 집안에 할아버지예요.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 수렴 구간이었고요. 저 자리가 여기서는 1차적으로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신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수렴 G7 만나고 K7 만나고 77 밑둥지 끊어주고요. 성심 라인 만나고 헌터가 내려오고 포크가 내려오는 그 시점이 될 때에 매수했다가 목표 주가는요. 직전에 있었던 음봉의 시가에다가 정해주면 되겠죠. 그죠? 예, 이거는 제가 그래서 클리오라고 종목을 직접 여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이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대우건설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좀 선이 나와 있죠. 그죠? 대우건설도 이쪽 부분에서 보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가 다 나온다는 겁니다. 어떠한 날에 예, 성심 라인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G7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K7이 만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777 이평선 뚫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봉에서 어떤 캔들이 발생하는데 자, 평균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갭 하락한 이후에 주가가 종가를 형성하는데 밑둥지 이 부분보다 약 몇 배, 그죠? 2배 이상의 오른 상태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더라. 오케이, 그래요. 자, 거래량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멋진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나타난 다음에 이 날에
G7과 K7이라는 그 지점이 즉 2분의 1 지점에 딱 꽂히더니 그다음에 저 밑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심 라인 올라가고 또 저쪽에서 포크 라인 갖다 찍어주고 그리고 포크 라인 찍어주고 헌터 라인 갖다 주는 이 지점이 여기가 수렴이라는 겁니다. 이평선이 딱 모아지는 한 곳에 모아지는 지점, 그 지점이 우리는 매수의 맥점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그 강의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요. 2017년 언제냐면요. 1월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실까요? 2017년 1월입니다. 자, 방송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밑둥지를 이렇게 좀 크게 올릴까요? 2017년 1월입니다. 아시겠죠? 2017년 1월에 이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2017년 1월 이 그림을 기억합시다.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죠? 그리고 40선과 이 라인과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짜잔. 자, 이 자리에 만나서 자, 한번 이 바닥에 그죠? 녹색 나오고요. 이 바닥에 캔들이 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세력이라 한다. 저쪽에서 크게 내려왔던 4개의 뭉치와 저쪽에서 크게 생겨났던 고점에서 5개의 뭉치가 다시 여기서 모이는데 얘네들의 주체가 저쪽에 떨어질 때와 주체와 바닥에 수렴할 때, 즉 기간 조정 줄 때 수렴할 때의 캔들 개수와 똑같고 걔네들이더라. 어쩌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 기억하시고 화면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 자리가 목표겠죠? 자,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꾸로 가고요. 자, 다시 한번 이 자리입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2017년 1월이라고 그랬다고요. 이 부분을 기억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자. 아셨죠?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맥점 만나서 매수해서 바로 올라갔던 그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2017년 1월인데, 그죠? 1월인데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와 같이 크게 움직이는데 놀랍게도 여기 하는 지지라고 하는 이 자리는 바로 뭐다? 종가 삼각이라고 하는 그리고 40선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종가단선 5, 20, 60, 120을 다 걷어치고 어떻게 하라고요? 종가삼각으로 40과 그리고 65 그리고 108 그리고 우리가 200 이렇게만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시면 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종가삼각. 그래서 이 강의가 지금 오늘 4번째인데요. 4번째 강의인데 1강부터 3강까지 여러분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꼼꼼하게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서 이 내용을 이제 강의를 드릴 건데요. 한번 칠판을 제가 만들었어요. 자, 보실게요.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계속 제가 10회를 할지 12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요. 계속 강의를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라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라인. 아셨죠?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인데 이건 무슨 라인이냐면 음봉의 시가입니다. 음봉의 시가에다가 뭘 거는 거예요? 라인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 음봉 라인입니다. 음봉 라인인데 잘 보세요. 자, 음봉 라인이 몇 개가 있냐면 첫 번째 음봉 라인이 자, 우선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5개가 있고 그리고 4개가 있고요. 그리고 3개가 있을 거고 2개가 있고요. 공 1개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5개는요, 색을 무슨 색으로 했냐면요, 제가 고동색으로 했습니다. 고동색으로 해서 이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글씨 잘 쓰죠. 오늘 글씨 잘 써요. 자, 할아버지. 그 다음에 4개는요, 자, 무슨 색이라고 그랬어요? 녹색이라고 그랬어요. 녹색이라고 그래서 얘는 얘가 아니지. 할머니를 내가 얘란다. 자, 할머니 얘가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3번째는요, 이건 무슨 색이요? 빨간색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빨간색. 그리고 얘는 뭐래요? 어머니, 엄마라고 그럴게요. 엄마라고 그러고, 이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볼 때는 이제 며느리가 되겠죠. 그죠? 며느리 옛날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예전에.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죠? 예, 그 며느리가 할머니,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문자 스마트폰. 요즘 이제 전화번호 여러분들 기억 안 하시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어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뭐, 우리 엄마 뭐 이렇게 표시하는데, 예,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예, 그 시어머니 이렇게 안 하고, 그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했대. 그년 그래가지고, 그 진짜 사실 있었던 얘기예요. 그 이혼했잖아요. 남편이 의사고. 저 참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게 뭐예요, 며느리가. 자, 그 다음에요. 그년이 뭐예요, 그년이. 자, 여기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자, 고동색, 녹색, 빨간색은 엄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인데, 이건 이제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들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 하나가 이거는요,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인데, 이건 뭐예요? 파란색은? 그렇죠?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인데, 캔들이 내려오면서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게 발생되는 캔들의 개수에 색을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계속 강의를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잊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다 한 번 더 써놓고 가는 거니까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아버지는 블루 칼라입니다. 아들은요 교복 입으니까 검정색이에요. 엄마는요 집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할머니는 녹색 옷을 주로 입으세요. 할아버지는요 고동색을 주로 입으세요. 그래서요 음봉의 시가 라인에다가 제가 선을 그어놓고서 그 자리가 목표 주가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그죠?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 위치는 충분히 잡아갔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3회째 방송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술적 지표라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 100여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보지지표 있잖아요. 일목균형표, 소나차트, 오실레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40여 개가 아니라 여기 한 100여 개 되는 것을 제가 만든 거라고 그랬죠. 저는요, 주식하다 돈 잃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증권맨 하다가 PAP고 도망다니다가 말 잘한다고 해서 방송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대전 연구단지에서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는 풍요 2 라인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음봉 라인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럴 수가 있죠. 그죠? 왜 5개만 표시되죠?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4개도 있을 수 있고, 3개도 있고, 2개도 있고, 하나도 있는데, 필요 없어요. 기준이 얘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많이 해보셨죠?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면 창이 뜰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콕 클릭하면 삭제된다고 그랬죠? 내 기준은 이 라인 5가 정확하다라고 그러면 이 라인 5만 보고 가는 거죠. 4하고 3하고 2하고 전혀 관계없는 선이 거지지 않으면요, 굳이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했으면 일진 머티리얼즈 이 라인 음봉의 시가에 그 라인을 두고 내가 매도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 매수를 했을까요? 그죠? 매수를 어디서 했을까요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매수를 어디서 했을까요? 예, 차원이 다른 방송 이데일리 성소장의 주식을 디자인하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드렸던 강의입니다. 잘 보실게요. 이 자리 보이시죠? 이거는요, 2017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2017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퍼센트는 여기 한 13% 정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났으면 이게 40선이거든요. 40선 위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죠. 이 자체가 7% 이하가 돼야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언제 들어갈까요? 실제적으로 매수 들어가는 날은요. 그러죠. 하늘문이 열리고 얘가 고동색 선과 녹색 선이 열리고 이 날 내지는 이 날에 이게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두면 10,000원짜리가 40,000원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 어디서 팔지? 자 일봉상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에서 볼 때는요. 이만큼 올라가면요. 불안해 죽는 거죠. 야 이거 어디서 팔지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증권 관련 관계자 여러분과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외인 여러분 그리고 기관 여러분 국가 여러분 예 매도는요. 음시예요. 양종 확인하고 음봉의 시가에다가 놓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BPS예요. 그죠? BPS요. 이걸 뭐라고요? 청산 가치라고 그러죠. 주도주는 아무 관련 없겠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요. 이때가 2017년 2월 1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파란색 선은 무슨 선이다? 바로 성심 라인이라는 겁니다. 성심 라인은 뭐냐면 정성스러운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딱 만난 그 날에 G7이 갖다 붙이고 K7이 갖다 붙이고 헌터가 갖다 붙이고 포크가 갖다 붙이고 여기라고 다 손가락질을 너도 나도 할 때를 우리는 수렴 오물인 것, 그 다음에 핑거, 손가락, 오물인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아셨죠? 야, 몇 년도 몇 월 며칠? 17년 2월 1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내가 어느 지점까지 올라갈 때 어디서 매도하느냐 참 쉬운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기억하셨죠?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여기다가요. 이렇게 수식 5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묶여놨냐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죠? 이 방송을, 개인 투자자 또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도 보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겠죠. 스크롤바를 여기다 놨으니까 양이 되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걸 보지 말라고, 예, 그냥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자, 아시겠죠? 예, 요게 수식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러면요. 자, 보세요. 예. 이런 수식을 놨을 때, 캔들이, 음봉의 캔들이 5개에 다 선을 긋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경우의 수가 있겠죠. 아무나 그렇게 뭐 내가 단순하게 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또 5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얘는요, 얘는 음목 맞아요. 얘는 음목 맞아요. 아까 그거 달라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5. 이 친구가 여기 와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가 이게 횡보잖아요. 횡보하는데 이 세력이 얘가 얘라는 거요. 얘가 얘요. 얘가 얘고. 사랑하는 개인 투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주식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멈춰야 됩니다. 예? 주식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도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소중한 돈을 그냥 누구 귀동냥 듣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서요. 내가 1억 갖고 있으면요. 100만 원 갖고 시작하세요. 그래야죠. 부동산 살 때는 내 아들 장가 보낸다고 아파트 전셋집 알아볼 때는 화장실 가서 물도 틀어보고 에? 베란다 문 열리나 안 열리나 다 해보면서 왜 주식을 아무 생각 없이 TV 보다가 간대요 좋네 하고 삽니까? 안 됩니다. 잘 보세요.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2000 몇 년? 17년 몇 월 며칠? 2월 1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잖아요. 2017년 2월. 이 17년 1월이잖아요. 여기가 뭐라고요? 수렴이라고요. 수렴이라고요. 아셨죠? 자, 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지금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시 거꾸로. 여기가
여기가 2017년 2월 1일이에요. 여기가 수렴이에요. 다 모였다고요. 그럼 어디서 팔 거냐? 여기 다시 왔다고. 얘가 얘예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서 수렴 신호 나왔으니까 일이 다시 가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한다. 개인 투자자의 목적은 낮은 데 사서 높은 데 파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기는 뭐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는 걔가 걔지. 자, 고맙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이 자리, 동그라미 튄 자리,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자, 저쪽에 은봉 5개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 친구들이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뽑아내는데 걔가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럼 목표가는 어디냐? 바로 여기 목표가는 바로 이 자리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목표가가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주식은 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가지로 가요. 주식은요, 그냥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내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신고가 형성하면서. 그럼 거기에 맞는 이제 매매 패턴 방식도 있겠지만 얘가 여기서 만나서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가 2017년 2월 1일 날 포착이 되고 아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거꾸로 뒤집어 가자 보면 여기가 2017년 2월 1일 날 다 수렴했던 저 자리에 매수해서 저쪽에서 나왔던 이 친구 2월 1일 17년 그리고 저쪽에 은봉 5개 뽑아냈던 그 나쁜 세력들이 이 자리 바닥에 가격 조정 주고 기간 조정 줄 때 그 친구들이 다시 나타난과 동시에 한번 올라갔다가 꼬꾸라지는데 이 자리에 수렴하고 2017년 2월 1일 날 우리는 목표가를 여기로 잡고 딱 갔더니 정확하게 갖다 때리더라. 여기가 바로 목표가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가.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주식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복잡해 보이고 어렵고 그래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하게 이 친구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시장의 흐름만 파악할 수 있는 내 해안이 있다라고 그러면 정말 간단하고 쉬운 이 내용을 왜 어렵게 가시려 합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일진 머티리얼즈 여기에 대한 수식이 1번, 2번, 3번, 4번 캔들이 5개, 4개, 3개, 2개, 하나 여러 가지의 경우를 수를 넣고 이 친구들을 찾아내서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며 G7, K7, 성심9과 77 이평선 어떻게 끊으며 그런 내용들을 오늘이 4회째인데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또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면서 한번 갈 생각이니까 니들이 이기는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기는지를 제가 하나씩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 마지막 한번 정리해 가자면요. 저 자리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일봉에서는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봉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요. 목표가는 주봉이나 월봉에서 파악하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G7이 만나고 K7이 만나고 아셨죠? 예. G7이 만나고 K7이 만나고 아셨죠? 보셨죠? 그리고 헌터를 만나고 포크를 만나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요.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꾸준하게 날아가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날아갈 때는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궁금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도 자리는 아까 보셨듯이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직전에 음봉, 양봉의 종가를 보고 판단했으면 음봉의 시가 그 부분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까지 언저리까지 좀 더 갈 수 있으나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다음 시간도 계속 꼼꼼해서요.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왜 주식을 디자인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은 디자인은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주식은요. 창조입니다. 없는 것을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 그거는요. 짜여진 틀 안에 만들어내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는지요. 그래서 이 디자인이란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제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이 글귀를 읽고 제가 맞출까 합니다. 자, 디자인은 어떤 형태나 그리고 색채, 재질, 차원, 비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조형 요소나 또는 시각 요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의도적으로 자, 몇 가지를 선택해서 어떤 주어진 목적에 맞게 구성하는 창조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타이틀을 만들면서 어떻게 최대한 여러분들을 쉽게 다가서고 여러분들과 가까이 함께하면서 이거를 이해를 시킬까 고심하다가 그래 이번 타이틀은 디자인으로 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어떤 의상, 가전제품, 공업제품, 건축 따위죠. 그죠? 어떤 실용적이란 말은 뭐예요? 실제로 쓰기에 알맞은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쓰기에 알맞은 거. 여러분들은 주식하시면서 어떤 보조지표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실제로 쓰기에 알맞은 것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주식하는데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요. 원래 성수당 방송하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데 제가 오늘은요. 소리를 안 지르는 거 보면 그죠? 제가 어디 아픈 게 아니라 이래야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가고 싶었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소리 버럭버럭 지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실제로 쓰기에 알맞은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주식의 보조지표고 아까 보셨던 도구입니다. 도구는 내게 딱 맞는 도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최고의 무기를 가진 자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운이라는 게 옵니다.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회가 온다라도 운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죠?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드릴 강의는요. 바로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시간이 다 됐나요? 얼마나 남았죠? 예. 네? 아, 그래요. 아, 시간 다 됐네요. 죄송합니다.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LG 이노텍 짜잔. 자, 예고편입니다. 이 종목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게 어떻게 단순하게 또 변화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자,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자, 공지 하나 드립니다. 내일이요. 이데일리 온에서 무료 공개 방송. 내일은 저 수능 때문에요. 장 시간이 1시간씩 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요. 매주 토요일 날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그죠? 토요일 날 오전에, 이거 이제 아래 이제 하단 자막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을 또 대전에서 직접 합니다. 선착순 10명이고요. 자, 어쨌든요.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은 오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운